분열해서 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에서 뭐 또 갈라치기가 있었기 때문에 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뭐 서울시장도 지고 평택을도 지고 다 졌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평택을 염두하고 한 이야기겠죠. 염두하고 한 얘기기도 예. 하고 다른 선거들도 예. 평택을 때문에 졌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지방선거를 말아먹었다라는 식의 얘기라서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라 오히려 더 통합해야 된다.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더 강하게 뭉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후속 대처를 논의를 해야죠. 예. 근데 평가 없이 그냥 일단 뭉치자?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대전제부터 수립을 하고 가야죠. 아니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보통 선거에서 이기면 누구의 공입니까? 당대표의 공 아닌가요? 선거에서 이기면. 그렇죠. 아니 상식이잖아요. 예, 그건 선거에서 상식입니다. 지면 누구의 탓입니까? 그것도 당연히 당대표의 책임인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입니다. 그것은. 원칙이고 그 예. 원칙을 무너뜨리면서 우리가 뭉치지 못해서 졌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거는 비겁하고 뻔뻔한 변명과 전 궤변이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그 논리대로 하잖아요. 그럼 당대표나 지도부는 권한을 가지고 그럼 무슨 역할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못 뭉쳐서 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당대표나 지도부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럼 그분들은 권한을 쓰지도 않는다? 아니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 아니 뭉치기만 하면 이긴다는 논리 아닙니까? 얼마나 단순 무식한 논리입니까? 결과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원인에 대한 진단 또한 아니 이거죠.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선거 전략을 말씀이시죠. 기획하고 집행할 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에 비례해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했고 예.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비례적으로 지는 거지. 자신의 권한에 대한 얘기는 쏙 빼고 그냥 못 뭉쳐서 졌다? 아니 그러면 뭉치기만 하면 다 이긴다는 얘긴데 무슨 뭐 선거가 무슨 뭐 반죽 밀가루 반죽입니까? 뭉치기만 하면 다 이깁니까? 그러면은 당 지도부나 당 대표를 뽑아서 전략을 행사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럼 당 대표 왜 뽑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과 책임을 비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쏙 빼고 네. 오로지 무슨 분열 때문에 졌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비겁하고 뻔뻔한 것이고 분열을 놓고 이야기하더라도 그 분열을 누가 초래했습니까? 전 거기에 대한 책임 공방도 한다면 해서라도 그 책임 소재 저는 가려야 된다. 자, 그렇게 그 봅니다. 정청래 대표가 10시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10시 되면 그 기자회견 속보를 받으면서 조금 쉽지 않겠지만 조금 더 이어 가보도록 하고요. 자, 말씀 나온 김에 또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평택을 가보겠습니다. 예. 평택을부터 가나요? 평택을부터 바로 갑니다. 예. 저희 2시간 해야 될 것 같은데. 평택을 이거 특집으로 따로 하시죠. 평택을 다음 주도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복잡해서. 예. 현장에 갔다 오셨잖아요. 그 얘기부터 예. 하면서 오늘의 결과 그때 분위기 사실 그때 저도 라방하는 거 봤거든요.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느꼈는데 아니 저는 이제 예. 평택을 제가 두 번 가셨어요. 예. 최근에 이제 사전 투표도 제가 평택의 안중읍에 가서 제가 투표도 하고 왔는데 결국에는 그 지역에서 본 민심과 제가 예상했던 것들은 결국 민주당의 조직력이 붙으면 예. 줄투표 경향과 더해져서 중도에서 많은 분들이 나오면 저는 김영남 후보가 넉넉히 이길 수 있겠다. 이제 이런 판단을 했던 건데 예.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돕질 않았고요. 그 대표적인 예는 정청래 대표가 평택에 와서 개소식 때 한 번 오고 그 이후에 온 적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공식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죠. 아니, 안 도왔습니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추미애 도지사 후보도 평택에 안 왔어요. 공식 한 번도 일정으로. 안 왔죠. 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에서 돕지 않고 일부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도왔죠. 욕을 먹어가면서 도왔는데 전 그것도 왜 욕 먹어야 되는 일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현장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졌나요? 아니 인터넷상으로. 그러니까 인터넷상으로. 예를 들어 예. 그 돕는 의원들을 비판하는 여론이 많았는데 네. 그건 아마 조국 후보의 그런 의견과 맥을 같이 한다고 봐요. 민주당이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면 대의를 저버리는 것이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아주 기괴한 선거가 벌어졌고 마지막까지 조국혁신당에서 네거티브 일색으로 끝까지 했기 때문에 예. 아마 그 영향이 많은 평택 시민 유권자분들이 네거티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후보를 막아야 되는데 그 막는 도구가 김용남이냐 유이동이냐 했을 때 예. 평택 사람 유이동 왜 국민의힘 제로를 안 했거든요. 예. 국민의힘 제로를 안 하고 오히려 용남 제로, 민주당 제로만을 온갖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다 마타도를 해버렸기 때문에 아마 그 마지막 막판 표심이 사전투표까지 결정을 못하셨고 그분들이 본투표로 와서 결국에는 조국을 저지하는 수단으로 유이동 후보를 선택한 거 아니냐. 그럼 이거는 조국 혁신당에서 조국 후보가 국힘 제로라고 했던 그 캐치프레이즈 자체가 얼마나 공허하고
사실은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냐. 예. 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조국 후보가 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뭐 비슷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결론은 국민의힘 부활이 됐어요. 아닌가요? 제로가 아니고요. 이게 아닌가요? 팀 플러스 원이 그러니까 이제 음. 평택을만 보지 않더라도 예. 재보궐선거 단위에서 우리가 보면 의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들어오거나 그렇죠. 그리고 예상 밖의 선전을 한 한동훈 후보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저희가 이진숙이나 김태규까지 갈 여력 원래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거기까지 할 여력도 없습니다. 여력도 지금 워낙 없는데 센 곳이 많아서 제가 재보궐 네.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의석수가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말씀을 예.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 영석이 아니라 국민의힘 한석을 오히려 보태준 결과는 맞잖아요. 평택을만 보더라도. 네. 그러면 일단은 혁신당에서 내걸었던 기조와는 정반대로 배치된 결론이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뛰어든 평택을로 뛰어든 조국 혁신당과 조국 후보가 느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책임을 또 누군가에게 전가하거나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예. 이거는 진보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한 마음일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김지현 진보당 대표도 일찌감치 거기 텃밭을 일구고 심지어 그 장소에 조국 혁신당의 후보께서 조국 대표가 그 축하 영상까지 보낸 상황에서 평택을에 뛰어든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뒤통수를 때린 거 아닙니까? 도의상 문제가 있다라고 초반에 좀 나오긴 했었죠. 나왔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와서 결론이 3등이 됐어요. 음. 그러면 누가 분열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 캠페인을 통해서 결국에 네거티브 전략을 통해 중도 보수 확장 노선이 그래도 장점인 김용남 후보의 표가 빠지고 유이동에게 붙었고요. 예. 그리고 또 민주당 후보였던 김용남 후보의 표가 조국 후보로 가면서 결국 유이동 어부질이라는 최악의 결론이 나온 게 된 겁니다. 사실 비리핑에서 네. 어부질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슈퍼챗 보내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채팅창에서 입이 방정이라고 네. 굉장히 많이 혼났거든요. 네. 이게 현실이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아무도 사실 예상을 잘 안 했던 네네네. 결론이고 예. 설마 그렇게 되겠냐 했는데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음. 그러면은 결국에는 분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돌아봐야 되는데 그게 또 다시 얘기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채팅창에서 뭐예요? 오세훈이 1등인가요? 이렇게 질문이 올 정도로 지금 상황이 급변했죠. 급변했습니다. 급변한 상황이고요. 오세훈 후보가 곧 승리 선언하고 서울시로 출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작진분들은 슈퍼챗을 보내주신 분들을 공지를 해주시면은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예, 예. 갈게요. 그 이제 그 댓글창에도 그런 말씀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예, 김용남 후보의 이 뭐랄까 의혹 제기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없었고 오히려 그거를 두둔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 평택을의 영향이 전국으로 퍼져서 민주당 표가 빠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런 책임론이 지금 오늘 오전부터 등장하고 있거든요. 죄송한 표현인데요. 김용남 후보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조국 후보가 유명할까요? 아니면 김용남 후보가 유명할까요? 그리고 선거 캠페인 전략으로 봤을 때 네거티브의 총공세를 어느 쪽에서 시작을 했고 어느 쪽에서 이 관련된 의혹을 불지펴서 레거시 언론까지 이 보도를 하게끔 만들었습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먼저 묻고 나서 말씀을 하셔야지 평택을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지 대전제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의 승패 이겼다 졌다에 대한 규정도 서로 다를 것이고 예. 그 책임을 묻는 방향도 서로 다르면 토론이 불가능하죠. 아니 근데 평택 을 선거는 저는 조국 후보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뭐 어느 지역을 출마하는들 욕 안 먹겠습니까? 전 소수당의 서름도 있다고 보고 예. 출마할 수 있는데 문제는 캠페인 자체를 출마를 선언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략 공천이 나오기 전부터 김용남 후보를 지목을 해서 전 당이 전사적으로 들러붙었거든요. 예. 그리고 12명의 국회의원이 다 김용남 뒷조사만 해가지고 탈탈 털었어요. 그렇죠. 게다가 TV조선에서 보도한 거 재래식 언론이라고 하면서 늘 불신을 하던 분들 아닙니까? 예. TV조선 걸 인용해가지고 의혹을 사실로 단정짓고 그냥 난도질 해버렸거든요. 아니 그게 조국 후보가 당한 그 피해 서사 사례 아닙니까? 근데 본인들이 피해를 당했다라고 한 거를 그대로 가해자의 위치에서 똑같이 답습하면서 네거티브를 밥 먹듯이 뭐 용모닝이 아니라 용 예. 애프터눈, 용 나잇까지 했어요. 용 이브닝까지. 용부닝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김용남 후보를 예. 거의 뭐 집단 린치를 가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또 다음 날은 이런 얘기합니다. 공동 공약을 제안하재요. 갑자기 때려놓고. 그러고 나서 또 합당하재요.
그래도 오물이래요 또 그 다음날은.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짓을 본인들이 다 해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 책임론까지도 아무리 그런 궤변을 늘어놓아도 예. 그걸 누가 납득하고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선거를 치르는 건 처음 봤고, 게다가 본인들이 기호 3번 들고 나와가지고 내가 더 민주당스럽다면서 민주당 표 두더지처럼 갉아먹었잖아요. 아니 이준석 의원도 개혁신당 만들어서 내가 더 국힘스럽다 그런 식으로 선거 안 치렀어요. 하물며 이준석 의원도. 예, 그렇죠. 원래는 동탄 선거 모델로 하면서 아니, 디커플링을 하죠. 원집단하고. 예, 근데 그렇게, 조국혁신당은 본인들의 존재 의의와 가치도 증명해내지 못한 사람들이 묻어가는 사람들이 숟가락 들고 얹혀가는 사람들이 3등 해놓고서 지금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국 후보가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조국 후보가 정계를 떠나야 됩니다. 정계 은퇴로 책임을 지는 것이 전 유일한 해결책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그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과의 관계, 물론 조금 이따 이제 민주당의 미래 이야기하면서 전당대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합당 얘기가 거의 실시간으로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합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러니까 민주당을 위한 아니, 합당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저한테 물어보 하지 마십시오. 아니 이 결론을 제가 보고 혼나는데, 예, 예. 평택의 결론을 보고 예. 대표적인 논리가 그거예요. 예. 합당을 하지 않아서 졌대요. 그러니까요. 예, 아까 그 말씀까지 이게- 가면 지금 다 터져 아니, 나갈 것 같은데. 그렇게 예. 꼴대 합당하면 더 젖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예, 꼴대를 옮겨버리면 예. 곤란하고 예.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니까요. 진단을 해야죠. 근데 합당을 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이어진 것이다. 그리고 역사에는 원래 가정이 없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런 일단 꼴대 옮기기는 저는 일단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로 사실은 평택을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아까 서울시장 얘기를 하다가 예. 서울시 내 기초단체장 결과가 어땠는지 이것 역시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경기 기초단체도요 사실 들어가 보면 용인, 성남 이런 데도 사실 이길 수 있었는데 지금 패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냉정한 분석도 당이 해야 됩니다. 특히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봐야겠죠. 좀 아픈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 이게 비유를 하자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유를 하자면 특정 인물을 구하고자 너무나 많은 당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당선됐어야 될 소중한 정치적 자산들이 이번에 당선되지 못하고 꽃을 피지 못한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럼 결국에는 이거는 또 당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요. 합당 안에서 졌다는 제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개변에 대해서는 한 말씀만 드리면 예. 그럼 서울시장 선거는 조국혁신당 출마해가지고 다자구도로 졌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8개의 구청장은 다자구도로 해서 졌나요? 양자구도 했는데도 진 거예요. 근데 무슨 합당을 안 해서 졌다라는 희한한 소리를 합니까? 그런 소리 퍼뜨리는 사람들이 이 모든 사태를 장악하고 사안을 복잡하게 만들고 망가뜨리는 저는 주범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조국 대표님께서 사면을 받았을 때 네. 그 이후에 이윽고 이어지는 행보라는 것이 정치 전면에 참여하는 그런 행보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사면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형벌을 사해준다라는 의미로 보면 결국 사면 이후에는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대부분 어떤 숙고의 기간을 가지기 마련이었거든요. 너무 좀 빨리 정치권 활동을 재개한 것은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제 언론에서는 이미 조국 후보를 대권 주자의 반열에 올려놓고 계산들을 하기 때문에 예. 정말 대선 주자, 대권 주자, 더 큰 정치인이 되실 거면 사면받은 이후에는 좀 더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공부의 기간을 가지고 나중에 국민들이 그를 불러줬을 때 오면 훨씬 더 좋은 타이밍과 시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제가 9월, 10월 그 사이에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과거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 전에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전에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돌아와서 결국 조국 후보께서 보여주신 정치라는 거는 네. 국민의힘 제로도 못 됐고 게다가 우당이라고 불렀던 민주당 후보에 대한 끊임없는 네거티브와 사실 좀 지나칠 정도로 피로감 느낄 만한 그런 선거 캠페인을 벌인 건 사실 이거 현상적으로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평택에 있는 유권자분들이 이쪽 저쪽 다 싫다 차라리 유이동 뽑겠다 해서 결국 유이동 후보가 된 거예요. 그 결과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신인규 변호사처럼 정계 은퇴해라 이런 이제 요구를 하기 전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답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 계신 분들도 자, 당의 미래까지 그러면 한꺼번에 그 듣겠습니다. 12명의 의원들 전체 다 이런 부정적인 캠페인에 다 전사적으로 뛰어들고 싶었겠습니까? 조국 후보를 구해야만 우리의 미래가 있다라는 운명론적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뒤따른 거 알고 있어요. 뭐 이혜민 의원이라든지 김준영 의원이라든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네. 이번에 뭐 오물이라는 발언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발언들이 사실 그들 나름대로도 소중한 자산일 수 있는데 완벽하게 뭐랄까 같이 몰락해버릴 수 있을 만한 위기에 봉착한 거예요. 그러면 당도 조국 후보라는 대주주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전면적으로 뛰어들어서 무조건 합당, 무조건 연대, 무조건 통합만을 얘기할 게 아니라 뭔가 실제 자신들의 역할이 어떻게 앞으로 정치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특히 민주진보 진영 유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검토해 봐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의당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까지 드릴게요. 신인규 변호사님, 예.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김용남 후보에 대한 이야기도 더해서 해주십시오. 예. 예. 아니 근데 예. 저는 사실 합당이라고 하면 무엇을 위한 합당입니까? 합당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잖아요. 예. 결국 추론하기에는 조국 대권 플랜에 가기 위한 플랫폼으로 민주당을 이용할 목적의 합당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근데 그걸 왜 해줘야 되죠? 아니 저는 조국 후보가 대선 주자로서의 본인의 가능성이라도 보였으면 뭐 이해가 될 수라도 있어요. 뭐 이용하고 싶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평택을 선거 다사구도에서 3등했거든요. 예. 대선 주자 맞습니까? 저는 그 근원적인 국가대표라고 이야기하고 나온 것으로는 결과가 조금 너무 초라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말의 성차는 뭐 거의 뭐 우주 대통령급인데 예. 나온 결과는 3등한 건 팩트거든요. 이거 예. 부정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대권 주자로서 이제 언급되는 것 자체가 좀 민망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이제 지저분한 네거티브를 하고 말을 수시로 바꾸니까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기존의 조국 노선을 유지하겠다라고 한다면 아마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이라고 하면서 그 소위 말하는 문조털레유라는 그 조어에 네. 대한 분노를 상당히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아마 그 분노가 더 심해질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것이고 저는 이분들도 항상 이걸 권력투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신인규가 지금 권력투쟁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무슨 권력을 원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전 이재명 정부 잘 되자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정부는 현재 권력입니다. 현재 권력을 잡으신 분들인데 무슨 투쟁을 해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잘 운영하게 해달라고 저는 소구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왜 권력투쟁을 합니까? 갖고 오히려 있거든요. 투쟁이라기보다 으쌰으쌰인 측면이 아니 있죠. 권력투쟁은 현재 권력을 반대하면서 그 권력을 빼들어 오려는 사람들이 투쟁을 하죠. 그렇죠. 홈앤드 어웨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 조국 대권을 얘기하고 김어준 씨가 매일 아침마다 김어준 대권론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권력투쟁을 자기들이 하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 프레임을 바꿔가지고 마치 이걸 무슨 뭐 친석 프레임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요 말을. 그런다고 해서 권력투쟁이 되냐는 걸 저는 반문하고 싶은 거고 앞으로 남은 과정은 이거죠. 민주당에서 전 합당에 히읗자도 안 나온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이번 민주당의 외형상의 승리지만 내용상 패배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러면 어떤 노선을 갈 것이냐. 예. 지금 조국 후보로 상징되는 민주당의 노선을 갈 것이냐. 과거의 이념지향적이고 진영 대립적이고 선악적 이분법을 가지고 아주 시끄러운데 무능한 이런 정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노선으로 실용적이고 국익 중심으로 가고 통합의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줘서 그 지지층을 늘려가는 정치를 할 것이냐. 두 길을 같이 갈 수는 없어요. 노선 경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질 노선 것이다. 경쟁은 너무 선명합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선택만 남아 있고 그 선택도 문조털레유 그룹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당원들이 선택하고 국민들이 선택해서 우리가 국민주권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국민주권 시대에 나름의 이재명 정부의 실용 노선을 강조하면서 김용남 후보가 싸워왔기 때문에 네. 전 김용남 후보가 이번에 본인의 뭐 부족함도 일부 드러났긴 했겠습니다만 전 김용남 후보는 잘 진 선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음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예. 조국 후보는 잘 졌어야 되는데 아주 잘못되고 고약하게 져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조국 후보의 앞으로의 정치적 공간도 없고 대선 주자는 택도 없고 조국 혁신당의 존재 가치도 스스로 부정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가 없다. 아니 조국 혁신당 당원이 정상적으로 당비를 내면은 그 당에 당비 내고 싶겠습니까? 아니 자기 당의 대표가 합당에 앞장서고 이 당은 존재 가치가 없다고 대외적으로 공표를 해놨는데 그 당의 당비를 왜 냅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고약한 상황에 조국 대표 스스로 과욕을 부리다가 좀 딜레마 상황에 지금 처해진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예. 봅니다.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 체제에서 지금 선거 시즌에 대형 안전사고가 2개나 터졌습니다. 네. 그리고 오세훈 후보의 반응은 아무 문제 없다, 내 책임 아니다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슈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이슈를 뛰어넘을 정도로 서울시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중요한 것인가? 왜냐하면 오세훈 후보의 최우선 공약이 싹 다 밀고 초고층 세우는 재개발 재건축이었거든요. 요걸 빨리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 안전사고 이슈를 뛰어넘을 정도로 이 부동산이 영향을 미쳤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석 플러스 물론 이제 정확한 계층별 통계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제 출구조사에서 나온 걸 보면은 일단 20대, 20, 30대 여성층의 어떤 그 정원호 후보 지지하는 그 비율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송영길 후보가 나왔을 때 오세훈이 서울시장 됐을 때 비교했을 때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서울 지역이 좀 빠졌거든요. 왜 빠졌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오세훈이 했던 네거티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먹혀들었나? 왜냐하면 이게 이 여성들한테 정치 관여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여성들한테는 좀 먹힐 수 있을 만한 아이템인 건 분명했거든요. 그런 게 먹혔나? 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추정을 한번 해봤고 또 하나는 부동산 이슈가 주요 변수가 만약에 됐다라고 한다면 안전보다 그러면은 오세훈이 먹혔다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오세훈의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먹혔다라기보다는 정원호 후보 측에서 오세훈하고 부동산 문제에서도 그렇게 차별화를 기하지 않은 그게 오히려 패배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저도 그래요. 오세훈이 잘한 부분 때문에 이게 오세훈에게 유리한 판으로 움직였다라는 건 찾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냥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정치를 잘 모르는 분이 있었을 때도 오세훈이 잘하고 있어서 여기로 갔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은 없어요, 오히려. 근데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뭘 짚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안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의 전문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네. 이렇쿵저렇쿵 말씀은 못 드리는데 네. 불안한 부분들은 아까 왜 그러냐면 이제 선거 앞두고서 1, 2주 전부터 뭐 대표적인 그 징후로 집값 흔들리기 시작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이건 선거하고 상관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불안하게 느껴지었던 거고 경제적 전망들이 별로 안 좋게 지표들이 나오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제가 구체적으로 정원호 전 후보라든가 아니면 오세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말 그 정책이라든가 이것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죠. 큰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뭐 부동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차별화를 못 기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안전 문제가 유권자들한테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은호 후보는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네. 했었는데 제 판단이 잘못된 거죠. 네. 네. 거기 부장님 아까 어떤 말씀 하려고 하셨잖아요. 난 지금 속에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어떤 솔직히 욕하려 그러죠. 예. 안 돼. 어. 나도 오늘 저 새벽에 네. 제 개인 방송에서 방송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했는데 같이 진짜 누르면서 했어요. 그때 막 뒤집히고 막 이랬거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나는 네. 이게 결국 이제 투표는 시민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각자 뭐 분석하는 원인 다 다르고 서울 시민들의 생각을 아직 바뀌지 않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그 받아들이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좀 납득이 안 된다. 네. 예. 한강 버스를 그 지랄을 하고 그렇죠. 양갈비를 세우고 그리고 철근을 빼먹고 저 서성호 국가가 무너지고 철거. 이 연병이 났는데도 제가 조금 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저까지 그러지 말고 정원호 후보가 잘했건 못했건 네. 이런 오세훈 후보로 뽑는 게 맞아?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지금. 내 네. 말이 그 말이야. 이걸 보고 또 뽑아? 이게 인지 부족하지 뭐 이 아니, 정도 근데, 상황 이게 그쵸. 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근데 거지. 이게 솔직한 많은 맞아요, 분들의 맞아요. 마음일 거예요. 정원호 후보가 잘했는지 안 했는지 따지기 전에. 그래서 제가 시작하는 부분이 지금 너무 섭부르게 욱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욱하지 말자는 거예요. 솔직히 좀 저는 욱한다. 욱하다 그러지 왜 지금. 이렇게 꾹꾹 누르시는 것 같죠? 아니야, 욱한 게 아니고 막 우는 거 아니야? 갑자기 막 뒤에서 불이 붙는 거 내가 같아 좀 지금. 자존심이 좀 많이 긁힌 부분이 네. 항상 내 부산에 있는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맨날 뭐라고 했거든요. 니네는 맨날 그렇게 하고도 이 자식들아 아직도 힘을 찍고 앉았냐. 아직도 내가 부산이야, 맨날 이거. 그랬거든. 부산 좀 옆에 설득도 좀 하고 그래야 바뀐다. 근데 이번에 부산은 어쨌든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네. 북구갑은 좀 안 아쉽게 됐지만. 됐지만. 네. 바뀌었잖아. 그리고 그 지지율 이런 거 보면은요. 서울보다 훨씬 생각보다 많이 나아요. 바뀌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번에 서울이 보여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퇴행적 투표 행태는 맞습니다. 네. 퇴행적이죠. 네.
이제 내 친구들이 이제 나를 공격을 하고 나를 막 욕해도 할 말이 없게 돼 버렸어. 할 말이 없게 됐죠. 정말로 할 말이 없게 한편으로 됐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부산 대구는 전혀 안 통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은 그냥 우리가 뭐 다른 것들을 다 빼고 좀 살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낸 거를 이제는 좀 전재수 시장이 오면 좀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다라면 서울에서는 그런 면은 좀 찾기가 어려웠어요. 네. 자, 먹고 다시 사는 한번 문제에서는, 얘기합니다. 예. 지금 여기 누구 잘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니 들어봐. 여기 대한뉴스에 들어와 주신 분들에게 뭐라고 하려는 생각이 당연히 우리 대한뉴스 보시는 분들 그럴 리가 없지. 우리 다 같이 화나요. 다 같이 힘들어. 화내는 거야. 지금 같이 화내는 다, 거지. 다 생각해서 해보자고. 예. 무슨 얘기 있었는지.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할 생각 1도 없어요. 누가 우리한테 무슨 자격 있어요? 누가 그러니까요. 다 같은 한 표씩 행사했는데 누가 누구한테 뭐라 합니까?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오세훈 찍은 사람들 보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지금.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 저는 제 개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대구 저는 김부겸 후보는 진짜로 막 슬프더라고. 그 속상하죠. 결과를 봤을 때. 근데 그럼에도 저는 대구에서 이번에 김부겸 후보가 득표한 표수 있지 않습니까? 아 역사적이죠. 그리고 네. 투표율 네. 이런 거는 분명히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네. 보고요. 근데 그럼에도 많이 슬프더라고. 음. 김부겸 후보의 마지막 유세를 영상으로 또 보면서도 네. 굉장히 뭉클하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이제 대구에서 힘겹게 이번 선거 운동을 하셨던 분들 결과는 안타깝지만 진짜 수고하셨다고 그 얘기는 해줘야 됩니다. 아 그럼 그럼 응원해야죠. 김부겸 후보는 정말로 최선을 다하셨고 정말 뭐 진짜 쥐어짜내가지고 정말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쓰신 것 같고 그 결과도 나왔고요. 그리고 대구에서 네. 그 민주당 지지하시고 김부겸 후보 지지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최대치로 정말 네. 베스트를 하신 것 같아. 아니 뭐 그런 얘기 흔하게도 많이 했잖아요. 대구 가면 플래카드에 빨간색 말고 다른 걸 걸기가 네. 어렵다라고. 근데 그 분위기 자체를 바꾼 것만으로도 대등하게 싸우는 것처럼 모양새를 만들어준 것만으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슬픕니다. 김부겸 후보가. 슬프다고 그거는. 네. 아 오늘 굉장히 침울하시네. 슬퍼.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네. 한데. 아니 진짜 아니 나는 진짜 서울 뺏긴 게 너무 화가 나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자고요. 그 오세훈 지금 수사받아야 될 게 몇 건입니까? 이제 수사하려고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오세훈이? 이제 현직 정치 서울시장을 탄압 그래. 탄압한다고 그러겠지. 탄압한다고 하겠죠. 그리고 또 실제로 수사를 잘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직 오세훈의 시선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권과 이제 대권으로 갈 거예요. 그럼 또 서울을 어떻게 하겠냐고 얘가. 그래서 앞으로 계속 서울하고 오세훈하고 네가 싸워야 된다고. 그래서 해야 돼. 어쩔 수 아직 없어. 결과가 안 나왔지만 서울시 의회 이제 또 네. 의회 구성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좀 그렇죠. 난 봐야겠죠? 이것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검사-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예. 여기도 뭐 압도적으로 파란색이 많습니다. 예, 아마 시의회는 민주당이 예. 압승을 하긴 할 것 아, 같은데. 그럼요. 그 예. 여소야대가 될 거예요. 예, 여소가 되는데 이제- 서울시만 놓고 봤을 때 네, 서울시만 서울시만 놓고 봤을 때 이쪽이 여소야대가 되는 거예요. 좀 이제 좀 또 하나 좀 얘기하고 싶었던 개인적인 고민은 서울이 이제 기득권 도시가 되는 건가? 그렇죠. 인구 구조가 좀 개편이 된 것 같아요. 보수화가 되고 젊은 있는 분들이 경기도로 너무 많이 빠져나가면서 네, 좀 그 부분에 네. 대해서도 이제는 민주당이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왜냐면 연령대도 있지만 경제력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타나요. 네. 예. 어쩔 수 없. 그것도 이사가? 고려해야 돼. 어디로 이사를 가요? 서울 다 뺏기라고? 아 이사를 가시겠다고요 지금? 형아 표 부족해 가지 마. 갑자기 민 이사를 기자님이 가. 오늘 진심으로 왜냐면, 침울하시네 지금. 저희 장관님이 음. 그랬거든. 이제는 정말 오세훈 치하의 서울시에서 더 이상 못 살고 싶지 살겠다. 않다. 아. 그래서 그러면 이사 저보다 갔다가 저보다 지금 장관님이 멘탈 붕괴돼서 아, 그래요? 이사 갔다가 서울시장 선거할 때 다시 돌아오면 되지. 와서 찍으면 되잖아 또. 아니 뭐 그것도 가능하지. 그 180일 전인가 그 전입해야 될 텐데 선거기. 솔직히 나도 진짜 서울 살기 싫어졌어. 진짜. 아니, 근데 일단 아까 얘기했지 서울 시의회가 버티고 있다니까. 네, 시의회가 관제가 다 될 못했어. 목숨이 위험하다고. 아니 시의회가 그렇게 쉽게 못 만든다고 이번에. 싱크홀 빵빵 뚫리면 어떡하냐고 내가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여러분 시의회가 민주당 다수가 되면은 그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못 움직여요 네, 생각보다. 상당합니다. 사실상 오세훈 시장이 할 수 있는 건 거부권밖에 그러니까 없을. 지방자치단체하고 이게 서울하고 달라요. 예, 대통령이랑 시장이라고는 아무리 서울시가 크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게 계속 달라요. 내안에서 싸운다니까. 저 말이 맞아. 저 말이 맞아. 진짜 맞는 말이야. 우리 저기 서울시 의회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네네네. 그냥 오세훈 살아있는 시체로 만들 수 있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수 있다고. 수사나 받으세요.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안 된다는 거지. 예. 자 여기 중구 사는 사람
서울시 중구 용산구로 뺏겼죠? 예. 용산구 사는 사람 없네요. 없어? 광진구 사는 사람. 저 띵구에 아니 근데 잠깐만요. 그걸 알면서 지금 색출하셔서 물어보는 뭘 거야. 지금 하시려고? 뭐 하자는 거야 아니 지금? 패배한 지역을 뭐 하자는 거야? 양천구 누구야? 양천구. 양천구 여기 이거 알면서 나 했잖아 지금. 강서구야. 아니 강서구 나 양천구 있잖아. 강서구야. 양천구. 양천구. 어딨어? 너 아니 너래. 아 미안합니다. 그 색출해서 뭐 합니까 우리끼리? 그냥 그런 거 한번 하지 맙시다. 잠깐 한번 네, 지금 해봤습니다. 불러주신 이 기초자치단체장 여기가 이제 또 우리가 서울시에서 국민의힘이 가져간 곳이에요. 양천구청장, 서초구. 중구청장, 뭐 강남 3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강남 광진구청장, 송파다. 예. 아니 좋은 생각합시다. 엄청나게 많이 되돌려온 거예요 사실. 예, 구청장 이거 구청장 놓고 빼고는 보면 많이 가져왔죠. 엄청 거의 17대 4개인가 5개는 17대 8이니까 거의 다 17대 가져왔습니다.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 이렇게 서울 예. 치부할 때는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서울시장 결과가 예상 밖으로 나와서 절망감이 크긴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지방 권력을 완전하게 가져왔어요. 네. 네. 예,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네. 저기 뭐야 TBS 문제도요. 서울시를 다 탈환했기 때문에 네. 아 이제는 또 새로운 법안 만들어서 그 조례 다시 만들면 조례를 돼요. 다시 만들면 돼요. 예,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 그러니까- 조례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시장이 하는 그러니까 거 시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오세훈이 맨날 그랬잖아. 예. 그거 내가 한 거 아니고 서울시 네. 의회에서 한 거라고. 그럼 이번에도 그 연병 시의회가 있잖아. 하면 되겠네. 이번에도 시의회가 하면 돼. 아니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거. 어. 그래서 광고하기로 했어요. 이미 결정이 됐고. 네. 아니 뭐 대표적으로 울산시장 저 민주당이 가져왔잖아요. 아, 그것도 그거 역사적인 얼마나 일이죠. 역사적인 일이에요. 네. 그것도. 그런 것도 합시다 좀 얘기도. 그러게요. 알고 있지만. 역시 뭐 죽었다 살아난 사람답게 밝은 면을 보내. 아, 뭐 밝으면 말씀해 주셨으니까 강원도지사도 가져왔죠. 맞아요. 예, 강원도지사가 생각보다 붙었어요. 얼마나 근데. 꼼꼼하게 결과가 있었어. 붙었는데, 예. 맞아요. 김진태. 심지어는 강원도의 기초단체장도 많이 가져왔습니다. 네. 강원도에. 그러니까 이게 예,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말할 것도 이제 없고, 색깔 예. 지도를 보면 약간 격세지감이 들기는 해요. 색깔 지도를 보면 서울 야 정말 강원도가 파란색이잖아. 그냥 강원도가 파란색인 것도 울산과 부산이 파란색인 것도 그렇고 뭐 충남, 충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충남은 기초단체장은 또 국민의힘이 많이 가져갔고 충북은 기초자치단체장도 민주당이 많이 가져갔습니다. 네. 충북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일단 이런- 강원도까지 파란색인 충북! 게 얼마만이야. 그럼. 그 김진태 더 이상 적골하지 안 보는 것도 얼마나 속 시원해. 네. 좋은 점도 많아요. 좋은 점도 많으니까 일단 밝은 면은 밝은 면대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리고 또 계속 싸워 나가야죠. 또 네. 오세훈의 앞으로의 삽질에 대해서 또 우리가 여기서 낱낱이 밝히고 계속 싸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심울한 건 맞고 사실 분석해야 될 어떤 구조적 문제와 또는 네. 당 차원의 실책이 있는 거 분명하겠죠. 분석은 네. 분석대로 하되 네. 싸워야 돼요. 예. 우리가 뭐 윤석열 강정기도 겪었는데 그렇죠. 윤석열이랑도 싸우는데. 네. 싸워야 되고요. 서울시의회가 또 견제가 되니까 그렇지. 우리가 또 시민들이 싸울 도구가 있어요. 안팎으로 같이 네. 싸울 수 있다는 이런 거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음. 짜증이 나는 건 나는 겁니다. 그럼요. 일단 이진숙, 김태규가 국회 과방에 들어오고요. 야 그거 그 꼬라지를 어떻게 봐야 되냐? 그리고 이진숙이 국회 가방에 무소속 한동훈이 제가 봤을 때 법사위에 들어올 거라고 또 깨갱거릴 거고. 아. 근데 아마 한동훈은 국회의원들하고 더 심하게 싸울 거라. 그러니까. 저는 의외로 한동훈은 별로 안 거슬릴 것 같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동훈이 완전히 죽었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갑자기 이 투표용지 못 찾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살아났어요. 이게 근데 이제 살아났다 표현이 한동훈이 이상하지만 뭐라고 하면은 또 재래식 언론들이 아마 예전보다 더 많이 써줄 엄청나게 겁니다. 써주긴 할 빨아주겠죠. 겁니다. 그게 일단 짜증이 난다는 아까 그래서 거고요. 우리가 싸워야죠. 우리가.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 오세훈이 이제 지가 좀 다른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대권 생각을 할 그림을 거예요. 그린다? 하겠죠. 그러면 이 한동훈이랑 새끼가 같이? 아니 이 새끼가 분명히 스탠스를 좀 다르게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그리는 최악의 스탠스 그림은 갑자기 국무회의에 적극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각 세우면서 싸워.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인간이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 이진숙은 이제 원래 이진숙은 뒤가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진숙도 아마 미친 개처럼 싸울 거예요. 네. 그걸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우거나 우리끼리 힘 빼지 말고 일단 냉정하게 생각해서 이긴 건 축하하고 그리고 안타깝게 못 가져온 것들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를 해봐야 된다. 일단 네. 예. 서울에 사는 예. 서울 시민들은 반성하시죠. 참담해요. 죄송합니다. 기분이 더러워. 수구리
더러워. 진짜 네. 미안합니다. 아, 진짜. 부산 북갑이 전재수 의원의 개인기가 뛰어났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역을 털을 닦았기 때문에 맞아요. 전재수 후보가 이겼던 것이지 네. 원래 전재수 전까지만 해도 대단히 어려운 보수세가 강한 대단히 어려운 지역이었다. 그래서 출구 조사를 봤을 때 하정우 후보가 이 정도면 굉장히 선전하는 거다. 놀라운 결과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결과가 정말 몇 표 차이 안 나게 뒤집어져서 결과가 나왔지만 하정우 후보의 선전 우리가 또 얘기 안 할 수는 없다. 이런 부분도 꼭 짚고 넘어가야겠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무소속인 한동훈에게 결국에는 국민의힘 박민식의 표도 가버렸다. 집중됐다는 부분.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눈에 띄는 것이죠. 막판에 가니까 네. 그쪽에서는 선택적으로 저쪽으로 집중을 한 거겠죠. 다만 예. 근데 이게 선거는 끝나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거는 저기 뭐야 나 이제 단어도 기억이 안 나. 너무 열받아가지고. 아니 뭐 저는 위장전입 문제, 위장전입 그렇죠. 의혹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선거법 위반 논란은 한동훈한테 네. 아직 여전히 살아 진행 있어요. 중이고요. 반드시 네. 수사해야 돼요. 반드시 네. 수사해야 유사 됩니다. 선거사무소 네. 그거는 경찰 수사까지 저는 가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당연하죠. 그리고 만약에 좀 문제가 있다. 좀 당선 무효도 가야 된다고 그럼 봐요. 가야죠. 그리고 한편 뭐 그냥 제가 뭐 정신 승리한 건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그 국민의힘 내에서 이른바 한동훈 개파 내지는 지금 뭐 장동혁이라 이런 쪽에 가 있는 사람들 말고도 어찌 보면 그래도 세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정말 다 총출동을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도 못 만들어질 상황이었다라면 어쨌든 국민의힘 지금 제일 야당이었고요. 네. 직전까지도 그 정권을 가지고 있던 네. 그런 당이었어요. 이 정도도 못 만들어낼 수는 없었던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거기로 보면 선전했던 겁니다. 네. 하정 후보가 정말 선전했던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 수치로 보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계속 화를 내시겠지만 수치로 보면 하정우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일관적으로 나오던 그 지지율을 사실상 그냥 가져간 거고요. 그렇죠. 박민식 후보가 한 5% 빠졌어요. 네. 그게 한동훈한테 그러니까 여론조사랑 비교해 보면 그 네. 박민식 후보에 빠진 5%가 그대로 한동훈한테 간 거예요. 아마도 이런 식의 네. 얘기들이 돌았을까. 예전에 우리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는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해서라도 이거 뭐 밀어주면 안 된다.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움직임이 좀 있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극우 보수 또는 국민의힘 네. 쪽의 지지자들이 될 것 같은 사람한테 네. 몰아준 겁니다 지금. 어쩔 수 없어요. 네. 이거는. 그거를 뛰어넘기가 조금 역부족이었다. 그렇죠. 아쉬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넘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네. 그리고 뭐 하정우 후보가 여기서도 조금 너무 소극적이었던 것 아닐까 하는 이제 결과론적인 아쉬움이 드는 게 여러 가지 아쉬움은 네. 있죠. 일단은 출마 선언 자체가 좀 많이 늦었어요. 그것도 있고요. 예, 네. 거기 가서 시민들에게 얼굴을 보여주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한동훈 팬클럽은 정말 한동훈이 자는 시간에도 한동훈이 쉬는 시간에도 팬클럽은 24시간 돌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예상을 못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결정이 좀 늦어졌던 점도 좀 아쉽고. 막판에 보니까 토론도 잘하더만. 그러니까 토론을 오히려 좀 더 많이 했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예. 그리고 오히려 너무 토론 준비만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어 이제. 그래서 부산시장을 전재수 후보가 되찾아온 거는 상당히 반가운 일인데 이게 이제 부산에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의 의석이 없죠. 네. 부산 북갑까지 없어요. 뺏겼기 때문에 네. 요거는 굉장히 뼈아픈 지점은 맞고 민주당 지도부가 성찰과 이제 극복 방안 방식을 좀 고민해야 되는 다음 그런 총선 전까지 이걸 확실한 방안을 네. 생각해야 될 겁니다. 부산에서 다 뺏긴 건 아마 좀 오랜만일 텐데. 네. 예. 되게 뼈아프긴 한데 뼈아픈 한편으로는 또 지점입니다. 이제 지금 지방선거 그러니까 지역 균형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재명 지금 대통령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그러니까 경남 지역이 다 뺏기는 것보다는 그 전재수라고 하는 그래도 그쪽에서의 어떻게 보면 인지도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이 부산시를 맡았기 때문에 네. 그 살아있는 거를 남긴 거예요.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어쨌든. 네. 그리고 그것이 저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이 부산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않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어찌 보면.